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타운 지하철역 주변으로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크게 늘면서 거리 나서기 무섭다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노숙자들이 쓰레기통을 헤집어 놓거나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서 타운 곳곳 환경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지역에 내리던 비는 지금 상태는 그쳤습니다. LA 지역 이번 겨울 28.88인치의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치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이 같은 폭우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한 710번 프리웨이의 캘리포니아 블루버드 출구는 오늘 아침 현재 완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UC가 사상 처음으로 UC 계열 모든 캠퍼스에 편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료 비용이 치솟으면서 메디컬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치솟은 인건비가 원인입니다. 고용주 사전 등록자 추첨이 완료된 가운데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90일간 진행됩니다. 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세금 보고 연장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결국 오는 10월까지의 연장 보고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지역을 둘러싸고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협회가 접근성, 편의성을 위해 서울에 설립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인 KETA 신청이 면제됩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천 건이 증가한 19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재무부가 내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합니다. 수혜 대상을 좁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주의회가 주지사 반대를 뚫고 핵심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마약 해독제를 의사 처방전 없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국가 비상사태 즉각 해제를 시사한 데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당국의 기소 여부 결정이 다음 달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중미 2개국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때마침 야당의 마잉주 전 총통도 중국을 찾아서 미중 대리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위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일본 방문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야당은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 121대 110으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멤피스를 141대 132로 꺾었습니다. 메이저리그가 오늘 일제히 개막합니다. LA 다저스는 오늘 오후 7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아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 경기로 개막전을 치르고 LA 엔젤스는 오클랜드와 원정 개막전을 치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은행권의 불안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지역에 따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계시는 곳 날씨는 어떤가요? LA 지역은 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무지개 사진 찍어서 제보해 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운전하시다가 무지개 찾아보신다고 또 운전 부주의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10번 프리웨이 이용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파사데나 지역 710번 프리웨이 출구가 싱크홀 현상으로 폐쇄됐습니다. 7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캘리포니아 블루버드로 빠지는 출구에 싱크홀이 발견돼 이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스티븐 메디슨 파사데나 시의원은 이 출구 며칠간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하고 계속 복구 공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출구를 이용할 계획의 운전자들은 델마 블루버드 출구로 우회해 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딴 폭우로 LA를 비롯한 남가주에서는 파톨 등 보수 공사로 폐쇄되는 프리웨이 구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리웨이뿐만이 아니죠. 로컬 도로도 곳곳에 파톨이 많이 발생해서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에 계속된 겨울 폭풍 영향으로 올겨울에 시애틀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측배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LA 지역에 내린 강우량이 워싱턴주 시애틀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LA는 가을부터 3월까지가 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려서 LA는 강우량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많은 수분을 머금었던 대기의 강이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 영향을 미친 덕분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LA 국제공항에 16.97인치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1978년도에 세웠던 역대 최고 강우량 기록인 20.33인치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LA 국제공항에 1월부터 3월 사이 내린 강우량이 통상 7.5인치여서 올해 내린 16.97인치는 거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시애틀 타코마 공항은 같은 기간 7.6인치 비가 내린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남가주를 찾은 겨울 폭풍은 많은 눈을 내리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산악 지역에는 최고 14인치에 달하는 적설량이 예상되고 LA 카운티 산악 지역에는 최고 18인치의 폭설이 예고돼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방문 시 필요했던 전자 여행 허가 ETA 사전 신청을 해야 하죠. 한국에 방문할 때 시민권자들은 이 KETA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전자 여행 허가 사전 신청이 면제됩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미국, 일본, 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자여행허가 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입국자 수는 많지만 입국 거부율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이를 면제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UC가 사상 처음으로 UC 계열 모든 캠퍼스에 편입생들의 입학을 보장하는 전면적인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목됩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의 UC 편입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UC 계열 모든 캠퍼스에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 27일 선보였습니다. UC는 이미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은 UC 계열 6개 캠퍼스에만 적용되고 UCLA와 버클리, 샌디에고 캠퍼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새로 선보인 프로그램은 UC 계열 캠퍼스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UCLA와 버클리, 샌디에고 캠퍼스에까지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UC가 선보인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편입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대학이 정한 코스를 이수하고 미니멈 GPA만 충족하면 원하는 캠퍼스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입생들이 원하는 캠퍼스에 입학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너무 많은 코스를 들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새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UC 캠퍼스 중에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UCLA를 꼬집어 UCLA에서도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넣은 바 있습니다. 주지사는 UCLA가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2천만 달러의 주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넣었고 UC 측은 UC 모든 캠퍼스에 편입 보장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지사의 제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UC의 이번 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입생 지원자들이 UCLA나 버클리, 샌디에고 등 인기 캠퍼스로 몰릴 경우 정원이 초과되면 어차피 편입생 모두를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대학 측은 미니멈 GPA를 올리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을 가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주의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의 4분의 3이 UC로 편입하고 있으며 UC 재학생 중 3분의 1이 편입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난 수년 새 커뮤니티 컬리지의 학생들의 등록률이 떨어지면서 UC의 편입 지원자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입생 지원자가 줄어든 것은 UC의 모든 캠퍼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 학기 UC 계열 전체의 편입생 지원자 수는 39,363명으로 2021년에 46,155명보다 줄었습니다. UCLA의 올가을 편입생 지원자 수도 23,954명으로 지난 2021년에 28,440명보다 줄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7천 건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최근 3주간 가장 높은 수치지만 3주 연속 20만 건 미만에 머물러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등 일부 지역 은행들에서 위기가 감지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아직 확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종전 발표보다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6%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확정치로서 속보치 2.7%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 확정치가 살짝 내려간 것은 수출 실적과 소비자 지출이 하향 조정된 여파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비가 내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30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의자 아침 출근길 이슬비를 맞았고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점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후가 되면서도 각 지역에 따라 간간히 이슬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토요일에는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앉아 60도를 밑도는 지역 많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그러나 5도가량 올라서 60도 중반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70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4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5도 41도, 해안 지역은 57도 4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2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센트럴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필립스 렌치 로드로 내리는 지점 고장차 2대가 멈춰 있습니다.
605 놀스 방향입니다. 스프링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10번 사우스 방향에서 토렌스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라스에나가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이 거리에 노숙자들이 많아지면서 외출하기 겁난다, 걷기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 많으시죠. 타운 지하철역 주변으로 노숙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모이면서 길거리 걷기도 무섭다는 한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을 마구 헤집어 놓으면서 곳곳에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고 또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캐런 베스 시장이 당선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노숙자 문제 아직 저희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 등으로 병든 노숙자들이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신체적인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경우도 많아 대낮에도 타운을 활보하기 무섭다는 한인 시니어층이 많습니다. 혼자 걷는 경우에는 혹여 신변의 위험이 닥칠까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느라 한두 블락만 걸어도 신경이 온통 곤두서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시니어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타운 곳곳에서 쓰레기통을 뒤적거리며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면서 타운 곳곳에서 뒤집혀진 쓰레기통을 보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역 인근 큰 공중 쓰레기통들이 몰려있다 보니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타운 목판 역 근처로 몰리면서 타운 지하철역 근처에 직장이 있는 직장인이나 이 지역 콘도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아예 거리 활보가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데요. 그냥 미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그냥 막 버리고 지금 저기서 말이 하나 피우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막 아무데나 버려요. 지금 이 근처에 저렇게 있는 애들이 갑자기 돌 던지거나 그래요. 멘탈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불평이지. 여기가 깨끗해야 되는데 지하철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는데 그냥 앞에는 또 그지 홈레스 아주 많아요. 여기서 저 사람 한 번 한국 사람이 진 적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가 더 힘들어요. 노숙자들이 타운 건물벽에 노상방뇨, 심지어는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으며 마약 중독자들은 길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동으로 타운을 슬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환경이 좀 그렇고 또 지나다니는 보면은 환경이 아주 좀 추려우니까 보기에 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지나다니는 게 좀 안 되고 또 보기에도 상당히 좀 어스름 되는 점이 있죠. 네. 너무 많이 불편하죠. 우선 환경적으로 위생이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쓰레기통 속에서 사는 기분. 그러니까는 차라리 집에 있으면은 내 장소는 깨끗한데 나와 있으면은 그런 기분이라서 해피하지가 않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한인 보행자들을 공격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 타운 주민들은 늦은 밤 시간 동안에는 아예 외출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LA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인타운 길거리 치안을 강화하고 청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니어들 사고도 나고 코리아타운 커뮤니티에서 이런 거를 시청에 커뮤니케이션이 되어가지고 시정이 되지 그런 다리가 없으면 이런 거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이 좀 불편해. 여러 가지로 불편해. 한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노숙자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고 길거리가 무법지대로 변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한인타운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디오솔 뉴스 이은입니다. LA 메트로가 다저 스타디움까지 무료 버스를 운행합니다. 메트로 측은 다저 스타디움을 찾는 야구 팬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 시즌 매 홈 경기마다 무료로 익스프레스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무료 서비스 운행은 오늘 시작되는 아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의 홈 개막 경기부터 시작됩니다. 무료 버스 운행은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과 가디나에 있는 하버 게이트웨이, 트랜짓 센터 두 곳에서 출발합니다.
인해운 스테이션 출발표는 경기 시작 90분 전부터 매 10분 간격으로, 그리고 가디나 출발표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매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재외동포청 설립 지역을 둘러싸고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협회가 민원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서울에 설립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 관계부처에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미주 현직 한인회장과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 미주 현직 한인회장단 협회는 LA 한인회 등 45명 미주 전역의 현직 회장들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공개하고, 성명서에서 중앙정부의 업무 효율성과 동포들의 방문 접근성, 민원 처리 편의성 등을 고려해 서울에 재외동포청을 설립할 것을 어제 촉구한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현직 한인회장단 협회 로라 전 의장입니다. 지금 다른 도시, 지금 인천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동포들이 많이 불편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천에 그 연고지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숫자를 따진다면은 인천에 연고지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에 또 연고지가 계시고 서울에 계신 분들도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서울에 여장을 풀고 그다음에 또다시 인천을 내려가면은 인천에 내려가서 재외동포청에서 모든 일을 하루에 다 볼 수 있다는 장담이 없잖아요. 몇 번을 투입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소요되는 시간만 해도 엄청나고, 그래서 그 접근성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요. 한인회장단협회는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출범하면서 재외동포들의 기대가 높다며 최초의 동포 전담 중앙정부기구인 만큼 대한민국 수도에 위치해야 한다는 상징성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포사회, 모국과 유대감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4개년도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당국은 올해 고용주 사전 등록자 추천 및 모두 완료됐다고 밝히고, 이에 당첨된 경우 4월 1일부터 비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수는 최소 90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연장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결국 오는 10월까지 연장 보고가 가능한 지역으로 확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 중 재난관리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LA와 오렌지를 포함해 41개 카운티를 연방 및 주 세금 연장 보고 가능 지역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를 마치면 됩니다. LA의 맨션 텍스를 피하기 위해서 스포츠카를 공짜 선물로 끼워주는 셀러들이 있습니다. 의료 비용 상승은 메디컬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 현재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을 김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통과된 ULA 일명 맨션 텍스를 회피하기 위해 고가의 주택 처분을 서두르는 셀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LA 시내 500만 달러 이상 고가의 주택이나 다세대 건물, 상업용 건물 매매 시 추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ULA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이 추가 세금을 피하기 위한 조례안 시행 전에 고가의 주택을 처분하려는 추세가 LA 부동산 업계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ULA 조례안에 따르면 LA 시내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매매 액수의 4%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10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액수의 5.5%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 부담은 보통 셀러가 지게 됩니다. 가령 4월 1일부터는 500만 달러의 부동산을 매각할 때 4%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면 셀러는 20만 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막대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가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건물주들이 4월 1일 전에 서둘러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바이어에게 벤틀리 등 고가의 자동차를 무료로 오퍼하기도 합니다. 맨션 텍스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시행되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법안 시행으로 고가의 부동산 매매를 저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세지만 의료 비용이 치솟아 메디컬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 비용은 매년 2% 인상으로 안정세를 보였는데 팬데믹 동안 발생한 손실과 치솟은 인건비로 인해 최근 의료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격의 가장 큰 요인인 병원 서비스 가격은 지난해 12월 인상되고 올해 1월에는 인상폭이 더 늘어 연간 5.5%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지난해에 비해 5.7%가 늘었고 치과 서비스 비용도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의료 비용 상승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료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병원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서 결국 의료보험 비용 인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병원의 가동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지출을 따라잡지 못한 상황도 의료 비용 인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맘모스 스키 리조트의 적설량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맘모스 리조트 측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제 하루 동안에 30인치의 눈이 내리면서 메인 라치의 적설량이 695인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맘모스 정상 적설량은 870인치를 기록한 것으로도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맘모스 스키장 이렇게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뭐 스키 시즌 당연히 연장하겠죠. 7월까지 스키 시즌 연장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6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 화재 참사에 항의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화재 당시 감옥에 사람들을 가둬둔 채 유유히 빠져나간 관계자들을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불길이 거세지자 수용자들이 문을 걷어차며 탈출하려 합니다. 당시 관리자 2명은 본체 만체 카메라 밖으로 사라집니다.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 무참히 희생된 겁니다. 멕시코 이민자 수용소 화재 참사 당시 영상이 공개된 뒤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돈 벌러 간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내는 눈물만 흘립니다. 희생자들은 베네수엘라 등 모두 중남미 출신입니다. 각국의 거센 비판 속에 멕시코 정부는 관계자들을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불법 이민자 대책에 공조해온 미국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have been in touch with the Mexican officials on the ground, and they are working very seriously, trying to get them medical assistance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문제의 수용소가 사설 보안업체와 맺은 계약이 적법한지 또 이를 어디까지 맡겼는지 등 이민청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의회 도서관이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미국 사회 비주류 참전 용사들을 재조명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비영리단체 한국전쟁 유업재단은 의회 도서관이 발주한 소수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 관한 교육 자료집 제작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도서관은 유업재단에 Teaching with Primary Source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회 도서관이 보유한 디지털 1차 자료 등을 토대로 교육 자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전국 조직망을 일단은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알래스카주 의회가 이것을 기념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 시애틀 총영사관 앵커리지 출장조에 따르면 알래스카 주의회는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서 27일 상원에서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미국 51개 주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공동 결의안을 채택한 주는 지난 23일 텍사스 주에 이어서 알래스카가 두 번째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립니다. 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특별전 셀러브레이션을 개최하는데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열리게 됩니다. 현대미술박람회인 LA 아트쇼와 공동 기획한 행사로 LA를 주요 기반으로 활동 중인 젊은 예술가 지비지와 DBD의 작품 50여 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작가 지비지는 봉중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속 부잣집 아들의 자화상을 그린 작가로 유명해졌습니다. 프로듀서 BDB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현대예술가로 길거리 예술을 통해 대중문화 아이콘을 묘사한 작품으로 세계적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뉴욕시의 공원 화장실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연상시키는 표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최근에 뉴욕시는 앞으로 시내의 공원 화장실을 컴포트 스테이션으로 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컴포트 스테이션이란 표기가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 여성과 관련 있는 용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뉴욕시 공원 화장실은 공공화장실 또는 공공화장실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과 샤론 이 전 퀸스 구청장 대행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고 한인회는 전했습니다. 지중해 식단 건강하다라고 많이들 인식하고 있죠.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이 비만과 고혈압 등이 있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심근경색과 뇌졸중, 조기 사망 위험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A&M대 브래들리 존스팀 교수팀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올리브 오일과 해산물, 견과류, 통곡류, 채소 등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의 다양성, 건강 효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이점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심근경색, 뇌졸중, 조기 사망 위험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인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밝은 미소 속에 기쁨 있는 곳에 사랑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마음 여기에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센터 메디컬 그룹이 주최하는 시니어 골프 대회. 4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캘리포니아 컨트리 클럽에서 펼쳐지는 센터 메디컬 시니어 골프 대회. 만불 캐시, 올림픽 골프 상품권 5장, 드라이버, 골프백 등의 푸짐한 상품과 참가하신 모든 분에게는 힐링 음이온 손목밴드와 메모리폼 베개, 알찬 고디백을 드립니다. 딱 120분만 모실 수 있으며 참가비는 150불로 이번 골프 대회 수익금과 참가비 전액은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100%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 등록 및 문의사항은 센터 메디컬 그룹 714-800-3168 714-800-3168.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세부 지침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혜 대상을 좁히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해 공급망을 개편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으로 인해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것으로 행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발표될 지침으로 전기차 세제 혜택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차가 언제 제외될지, 어떻게 또 제외되고 혜택을 받을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초 재무부는 테슬라와 포드, GM, 폭스바겐 제조 차량 가운데 보조금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일부 보조금이 이번 지침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상황이죠. 당사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3월 31일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권 위기와 관련해서 은행권 규제 강화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 정책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은행 감독 강화를 위해 약속했던 것들과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의회와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1,000억에서 2,500억 달러 규모 은행에 대해 해제했던 규제를 원상복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조치가 현행법의 큰 틀을 바꾸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며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을 분점한 현 의회 지형을 고려할 때 무사히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 그리고 통화감독청 등 기관을 통해서 시행 가능한 행정조치에 주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은행 안전자산 비중을 키우고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등 자본 기준을 상향하고 은행 재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서서히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런 관측에 대해 현재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창업자가 노조 탄압 의혹으로 청문회에 불려나왔습니다. 노조 결성을 집요하게 방해했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부당 노동 행위는 없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청문회 시작부터 스타벅스 창업자를 몰아붙였습니다.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징계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In order to combat this increase in union organizing, corporations have engaged in an unprecedented level of illegal union busting activities. 청문회 출석을 수차례 거부하다 결국 CEO 자리를 사퇴한 뒤 의회에 나온 창업자는 노조를 탄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달기사였던 아버지가 부상으로 해고당해 가정이 어려움을 겪은 뒤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Every day we wake up thinking about how we can put our people first, put them in a position to win, and do everything we can to demonstrate the conscience, the heart, and the values of Starbucks Coffee Company.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에서 부당 노동행위 판결을 수없이 받고도 노조 탄압을 부인하는 건 오리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It is akin to someone who has been ticketed for speeding 100 times, saying I've never violated the law because every single time the cop got it wrong. That would not be a believable contention.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쓴 슐츠 창업자에 대한 부당한 청문회를 열고 있다며 엄호 사격에 나섰습니다. That you're being grilled by people who have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create a single job. If the goal is to destroy the goose that laid the golden egg, then by all means this hearing is a good beginning.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직원들은 노조 탄압 실제 사례를 증언했고 창업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협상하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슐츠 창업자는 노조 결성을 막는 위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노조에 가입한 직원이 1%에 불과하고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는 스타벅스는 노조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켄터키주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미국 육군 헬리콥터 2대가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10시경에 충돌한 뒤에 추락했습니다. 육군 대변인은 101 공수사단 소속의 수송용 블랙호크 헬기 2대가 켄터키주 포트 캠벨 기지 인근 트리그 카운티에서 정기 훈련 중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헬기에 불이 붙어 소방당국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장병 9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의 사고는 야산 지역에서 발생해 다행히 민가 피해는 없습니다. 현재 육군은 헬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대화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평화협상 중재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가요? YTN이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우크라이나로 초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Would you invite him here to Ukraine? Oh yes, we are ready. We are ready to see him here. I really wait when our teams will find the solution. 중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등 각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두 정상의 대화와 관련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소식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핵무기 사용 자제 등을 담은 평화협상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서방 주도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겁니다. 러시아가 반긴 중국 측 중재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요구해온 러시아의 점령지 반환과 철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런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지만 전면적인 거부 입장 역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후 러시아는 오히려 인근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각국 정상들은 시 주석을 만나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평화협상에 대한 중국 입장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미국 주도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날에 중국은 전 세계 50개국 2,000명을 보아오 포럼에 초청했습니다. 리창 중국 신임 총리는 미국을 겨냥해서 중국은 지속적인 개혁 개방을 통해 세계 경제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년 만에 대면 형식으로 열린 보아오 포럼. 중국은 리오프닝을 과시하듯 세계 전현직 장관급 인사 90여 명과 국제기구 수장 11명 등 2천여 명을 초청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 시기지만 싱가포르와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4개국 총리는 직접 중국을 찾았습니다. We should continue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and good relations between China and countries in the region. 모두 중국과 교역 비중이 큰 나라들입니다. China is already Spain's first supplier and the largest market in Asia for Spanish companies. 싱가포르, 스페인 총리 등은 이후 곧장 베이징으로 향해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기조를 재확인하며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경제 사령탑에 오른 리창 중국 총리가 기조연설을 통해 공언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미국 주도의 탈동조화에 반대하며 중국 경제 안정화가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이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은 세계를 향해 중국의 시장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등 정세를 둘러싼 변수가 여전한 상태에서 세계를 향한 중국의 환영의 손짓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아오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Dodger Baseball. 이 음악 반가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오늘부터 메이저리그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2023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메이저리그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WBC가 대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흥행도 성공하고 시청률도 성공하고 소위 대박을 쳤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3국이 이 인기 그대로 메이저리그로 옮겨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경기는 LA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워싱턴 내셔널즈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간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뉴욕 양키스 간의 경기도 오전 10시 5분에 시작이 됩니다. 보통 개막전 LA 다저스도 오후 1시에 보통 했었죠. 근데 야간 경기로 배정됐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 오후 7시 10분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 다저 스테디움에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 다저스의 오늘 개막전 선발 투수는 훌리오 유리아스가 선발로 나섭니다. LA 엔저스는 원정 개막전을 갖습니다. LA 엔저스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와 오후 7시 7분부터 원정 개막전을 하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예상했다시피 LA 엔저스의 오늘 개막전 선발 투수는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LA 엔저스와 오클랜드 간의 경기는 7시 7분, 다저스와 애리조나 가는 경기는 오후 7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한국 대표팀 수비수의 핵 김민재가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게 된 배경으로 팀 내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클린스만 감독의 최우선 과제는 원팀 만들기가 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영국 런던으로 돌아가는 손흥민이 팬들을 향해 두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출국한 손흥민이지만 김민재의 인터뷰가 촉발한 대표팀 내 갈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대표팀 은퇴 시사 발언에 대해 팬들에게 사과한 뒤 얼마 안 돼 손흥민은 대표팀을 위해 뛰는 건 영광이라며 김민재를 겨냥한 듯한 글을 썼습니다. 이후 서로가 SNS 계정 팔로우를 끄는 흔적까지 포착돼 두 선수 간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 다시 서로 맞팔로우를 해 겉으로는 일단락됐지만 카타르 월드컵 당시 손흥민을 향한 김민재의 호통 장면이 소환됐습니다. 대표팀 소식에 정통한 축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민재는 월드컵 기간 동안 특정 선배와 함께 뛰는 게 불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으로선 갈등을 봉합해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As a national team coach is to understand the mind of the player. I need to understand what their problems are, where they are. 월드컵 전부터 해외파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 클린스만 홀을 향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